네, 그러면 배열 연습 문제 남은 것들 풀이하고 이제 오늘 수업 정리를 할게요. 제이슨 교환 쪽에도 연습 문제가 몇 개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 시작할 때 풀이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표를 참고해서 학생 이름을 원소로 갖는 1차 배열 스튜던트, 그러니까 요것들만 원소로 갖는 1차 배열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점수를 원소로 갖는 2차 배열 그레이드, 네, 요거를 정리하래요. 자, 이 그레이드는 학생 한 명의 점수를 갖는 배열, 그러니까 학생 한 명의 점수를 원소로 갖는 배열을 원소로 갖는 2차 배열이다. 그러니까 얘네들 단위로 배열을 만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이제 요대로 배열을 만들어 보면은 일단 학생 이름 배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적표 배열은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래요. 일단은 총점하고 평균을 구해서 출력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먼저 해볼게요. let sum은 0, let avg는 0. 자, 총점하고 평균을 구해야죠. 학생별로 반복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성적표 배열의 길이만큼 반복을 합니다. 배열 자체의 길이는 행의 수죠. 그러니까 0부터 3까지 1씩 증가해요. 그리고 학생별로 총점을 구해야 되니까 이 총점의 변수를 선언하는 위치는 사실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 위치로 옮길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각 학생의 과목별로 반복 처리를 해보죠. 라인 수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는 좀 이렇게 한 줄로 좀 묶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생별로 과목별 반복 처리를 합니다. 그레이드의 i번째에 대한 랭스라고 했으니까 i가 0일 때는 요만큼 반복을 할 거고요. i가 1일 때는 요만큼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i번째 행의 j번째, 그러니까 요 각각의 원소들을 썸에다가 합산을 하면 돼요. 한 명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돌아가면서 이 썸이라는 변수를 0으로 리셋하고 하니까 요만큼 더하고 여기서 0으로 리셋하고 다시 시작, 0으로 리셋하고 다시 합산을 하겠죠. 자, 평균은 학생 한 명의 총점을 한 명이 응시한 과목수, 즉 배열의 길이로 나눠주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출력해야 되는데 콘솔.log라고 해서 역다운표로 갈게요. 자, 학생의 이름을 출력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i가 0일 때 0번째죠. 그때는 스튜던트의 0번째에 대한 학생이죠. i가 1일 때는 두 번째 학생에 대한 이름이고요. i가 2일 때는 여기에 대한 이름, i가 3일 때는 마지막 학생에 대한 이름이죠. 즉 그레이드 배열의 i와 스튜던트 배열의 i가 지금 매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i에 대한 반복문 안에서 스튜던트의 i번째의 총점,
sum, 그 다음에 평균은 avg. 소수점 같은 경우, 소수점 자릿수 같은 경우는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자, 스튜던트에서 지금 오타 났어요.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만약에 이거를 자릿수까지 맞춰서 출력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런 방법도 될 거예요. console.log에서 %s 총점. 아, 여기서도 자릿수는 안 맞아지겠네요. 총점 평균. 그래서 스튜던트의 i번째 sum avg, 이런 식의 출력도 가능하겠죠. 네,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잠깐 기다릴게요.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반평균을 출력하래요. 반평균은 학생의 평균 점수 총합 나누기 학생 수를 구하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어서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설명을 했었던 부분은 주석은 제거하고요. 자, 학생의 평균 점수는 지금 여기 있죠. 자, 이거의 총합을 구하래요. 자, 반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에 대한 점수니까 일단은 반평균을 위한 합계 점수는 변수의 위치가 여기서 시작돼야겠죠. 자, 그러니까 클래스 sum이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해서 학생의 평균의 총합을 구합니다. 클래스 sum 플러스 이퀄 avg를 더해주면 되죠. 자, 그럼 클래스 avg는요, 클래스 sum을 학생 수로 나누면 되니까 student.length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반평균은 이제 클래스 sum 점이라고 출력해 주면은, 아이고, sum이 아니고 avg죠. 잘못 출력했네요. 네, 반평균은 82.5점이다. 자, 추가된 코드가 요거 여기에요. 자, 다음은 이제 어느 게임 유저의 게임 인벤토리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배열을 다루는 거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아이템의 상단에는, 위쪽에는 한 개당 가격이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이걸 판매할 때는 원래 가격의 90%만 받을 수 있대요. 밑에 있는 요 숫자는 보유한 수량이에요. 자, 첫 줄에 있는 아이템을 판매할 때 이걸 벌어들이는 총액이 얼마인지 알아봐라. 가격과 아이템 수량 정보를 2차 배열로 구성하는 소스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단가와 수량을 한 세트로 하는 1차 배열이 모인 2차 배열. 그러니까 1차 배열이 단가와 수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 500, 291, 요 1차 배열, 이런 식으로 생긴 애들이 모여있는 2차 배열을 만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림을 참고해서 배열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2차 배열이지만 굳이 반복문을 2개 돌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0하고 1밖에 없잖아요. 자, 토탈 프라이스가 0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반복을 돌립니다. for let item of inven이라고 해보죠. 그럼 일단 아이템을 출력해서 확인해보면 요거 하나하나가 아이템인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0번째 거는 가격, 1번째 거는 뭐 수량 이럴 필요 없이 이렇게 그냥 바로 접근하시면 된다고요. 자, const item price는 아이템의 0번째가 가격이죠. 곱하기 0.9 90%만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수량을 곱합니다. 이거를 토탈 프라이스에 아이템 프라이스에 합해주면은 아이템 총 판매 가격이 얼마인지가 나오겠죠. 자,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수학시험 점수가 이렇게 되어 있었대요. 자, 이걸 가지고 이름을 저장하고 있는 문자열 1차 배열 네임스, 그러니까 이름으로 1차 배열을 만들고 점수를 저장하고 있는 1차 배열 포인트를 정의하래요. 그래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이름을 출력하래요. 자, 일단 배열부터 만들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문제에서 제시가 됐으니까 배열은 보고 베끼면 되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출력을 하라 인 건데, 우리가 하는 거는 만약에 이 배열을 순서대로 정렬하면은 얘만 정렬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91점이 제일 앞으로 올 때 거기에 해당하는 요 점수도 순서대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for let i는 0부터 i는 포인트의 랭스 1씩 증가. for let j는 i 플러스 1부터, 정렬할 때는 랭스 빼기 1까지였죠, 참. 그 다음에 j는 포인트점 랭스 j 플러스 플러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포인트의 i번째가 포인트의 j번째보다 작다면 제3의 변수를 하나 등장시켜서 변수 값을 맞바꿔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출력할 때 콘솔.로그 한 다음에 포인트만 출력해 보면은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착안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얘네가 지금 순서가 똑같으니까 얘하고 얘의 순서를 맞바꿔 줄 때 얘하고 얘도 같이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바꾸는 조건에서 네임도 같이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이 가능합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이런 단위 행렬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전부 다 0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 대각선으로 1로 채워져 있는 형태예요.
i가 10이죠. i j입니다. 조건 간단해요. i가 0일 때 j가 0인 거, i가 1일 때 j가 1인 거, i가 2일 때 j가 2인 거. 즉 i랑 j가 같을 때만 1을 채워놓고 나머지는 다 0을 채워놓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5칸짜리의 빈 배열을 정의하고 이걸 단위행렬 형태로 원소를 채워놓으래요. 자, 그럼 이제 빈칸 배열을 먼저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하면 일단 5칸짜리 빈칸이 되죠. 이거를 반복을 돌면서 각각의 칸마다 또 new array라고 해주면은 5칸짜리 빈 배열이 안에 또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가로 세로 5칸씩 되어 있는 2차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를 이제 2차 배열에 대한 탐색을 걸게요. 반복문으로 처리하면은 이렇게 탐색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다가 값을 집어넣는데 i번째에다 값을 집어넣을 건데 만약에 i와 j가 같다면 1을 넣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넣어주면 되죠. i, j번째요. 2차 배열이니까. 자,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대각선으로 1, 나머지는 다 0이죠.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가 조금 어렵죠. 자, 도둑잡기 게임을 한대요. 이건 제가 코딩 테스트 문제를 좀 따라 해본 건데, 자, 도둑잡기 게임은 상대방의 카드 중 하나를 갖고 와서 내 카드와 일치하는 경우 가져온 카드와 내 카드의 쌍을 바닥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철수는 이만큼 카드를 갖고 있고 영희는 이만큼의 카드를 갖고 있대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영희 차례래요. 영희는 철수의 카드 중에서 몇 개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랑 이제 매칭되는 카드가 뭐인지를 보는 거죠. 일단 2를 기준으로 똑같은 게 있는지 쭉 봐야 되고요. 3을 기준으로 똑같은 게 있는지 봐야 되고, 4를 기준으로 똑같은 게 있는지 봐야 되고요. 5를 기준으로 똑같은 게 있는지 봐야 돼요. 얘 하나 있네요. Q를 기준으로 똑같은 게 있는지 봐야 돼요. 얘 있죠? K는 없네요. A를 기준으로 똑같은 게 있는지 봐야 돼요. 요게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총 몇 개를 가져올 수 있고 가져올 수 있는 카드는 몇 번째 카드인지, 그러니까 문제를 정리하면 내 배열을 탐색을 먼저 해요. 그래서 원소 하나당 다른 배열에서 일치하는 게 얼만큼 있는지를 카운트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일치하는 원소의 인덱스를 출력하라는 얘기죠. 배열 2개를 비교하면서 탐색하는 것도 굉장히 단골이에요. 자, 그럼 일단 배열 2개부터 정의할게요. 자, 2개를 정의했고요. 일단은 개수를 세라 그랬으니까 콘스트로 하면 안 되죠. let count는 0. 일단 0이 차례라고 했으니까 0이 배열로 반복을 해야겠죠. for let i는 0부터 i는 0희 배열의 랭스만큼 i 플러스 플러스. 자, 그래서 0희 카드의 i번째가 철수가 갖고 있는 카드랑 맞는 게 있는지를 볼 겁니다. 사실 이거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기는 해요. 반복문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긴 합니다. for let j는 0부터 j가 철수 배열의 길이보다 작은 동안 j 플러스 플러스. 자, 조건은
영희가 갖고 있는 카드가 철수가 갖고 있는 카드와 일치하는 거죠. 이때 카운트 플러스를 해주면은 가져올 수 있는 카드 수가 전부 몇 장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져올 수 있는 카드 수는 카운트 장이고, 그 다음에 이게 몇 번째인지를 봐야죠. 철수 카드에서 몇 번째인지를 출력하라고 한 거니까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이제 배열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함수라고 하는 단위로 넘어갈게요.